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프로퍼티가 어등산에 개발하겠다고 제안한 복합 쇼핑몰 개혁안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기존 복합 쇼핑몰의 개념을 넘어서 2박 3일 정도 체류하면서 관광과 레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일명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만들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신세계 프로퍼티가 제안한 미래형 복합 쇼핑몰 이름입니다. 다른 지역 복합 쇼핑몰과 다르게 스타필드 앞에 그랜드가 붙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12.6만 평에 달하는 어등산 부지에 이 연면적 8만 평짜리 쇼핑몰을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관광, 휴양, 오락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타필드 온리인 광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쇼핑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떠나서 휴양까지 결합될 수 있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강조한 단어는 스테이케이션. 이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는 뜻의 스테이와 이 휴가라는 뜻의 베이케이션의 합성어로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가 방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온종일 쇼핑과 더불어 각종 시설을 체험하는 기존 쇼핑몰 개념을 넘어 2박 3일 정도 체류하며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1,05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실내외를 연결하는 아웃도어 테마파크, 스파와 요가 등을 즐기는 웰니스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글램핑 공간, 그리고 도서 문화 공간인 별마당 북스테이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 상생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쇼핑몰을 현지 법인화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한편 이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제안서는 이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물론 신세계 프로퍼티가 사업계획안을 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진건설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어등산 개발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광주시는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상가 면적을 제한한 기존의 공모 지침을 없애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2019년 공모 당시 민관위원회 협의로 만든 어등산 관광단지 공모 지침입니다. 상가 면적은 2만 4천 제곱미터, 휴양과 운동, 공공편익시설을 2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상황. 광주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이 같은 공모 지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을 제시하는 공공공모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구상한 사업 제안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일부 개발 사업 때 추진한 절차로 관광진흥법 사업에 민간투자법 구조의 공모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제안한 신세계 프로퍼티는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공모위원회를 꾸려 공모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수익성, 개발 방식의 여러 가지 한계, 광주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모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한 광주시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제안한 상가시설 면적은 기존 공모 지침의 6배에 달합니다. 교통 문제, 소상공인 문제 똑같이 다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기회이긴 하지만 그 기회를 얼마나 현명하게 이해 당사자들하고 풀어갈 건지는 이제 단체장의 그 능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신세계 측도 참여하면서 광주시에 복합 쇼핑몰 계획안을 낸 사업자는 현대를 포함해 2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쟁이 붙으면서 광주와 인근 지자체의 구매력을 고려한 각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 대선 공약인 국가 지원 확보도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부터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까지 사건 사고로 얼룩진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상층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먼지랑 파편들이 날아오면서 건물이 불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 신축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에 부실 시공, 날림 공사,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39층 바닥 슬래브 시공 시에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수사 11개월 만에 시공사와 감리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지지부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요구했지만 행정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배상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상황. 이후 38층짜리 건물 철거라는 난제가 남았습니다. 철거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해 2년, 재시공 준공까지는 이후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얇은 벽체는 압세 공법을 사용하고 기둥이나 내부 코어 부분은 이제 부재의 단면이 크기 때문에 압세가 안 되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라는 공법으로 부분 잘라내서 철거하게 됩니다. 일하다 죽는 산재 사고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여천 NCC 공장에서 열 교환기를 청소하던 노동자 4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고 지난달에는 광주 평동산단의 2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가 잡힌 올해 9월까지 깔림과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로 숨진 광주와 전남의 노동자들만 54명입니다. 지난 6월엔 완도에서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살 딸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실종 한 달여 만에 바닷속에서 주검으로 인양, 수습됐습니다. 차량 인양은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삼구를 하긴 했습니다. 경찰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 27일 영암군 금정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난 불이 화재 발생 48시간 만인 어제 오후 5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지난 10월 처음으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했던 여순위원회가 추가로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했습니다. 여순위원회는 최근 서면 심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생매장됐던 당시 2살 어린아이 등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110명을 여순 사건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신고 접수된 4,880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희생자 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한 기온이 덜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도 더 오르겠고요. 오늘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낮은 구름 사이로 올해 마지막 해와 내년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넘이 시간 먼저 살펴보면요. 여수가 내일 오후 5시 28분, 광주가 5시 30분, 흑산도가 5시 37분 등으로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서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이면 새해도 맞게 되는데요. 내년 첫 해는 여수가 오전 7시 37분, 광주가 7시 41분, 목포가 7시 42분 등으로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해서 2023년에 해맞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광과 한평, 영하 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도 여수와 고흥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한낮 기온 6도, 장흥 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